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식구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고통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코로나 요 녀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단국대학교 병원의 김재일 병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거, 우리 단국대학교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좀 더 잘 대처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 아니요, 소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궁금증도 풀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 가야 할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러 우리 단국대학교의 기관에서 지원과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있는 광의학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미래융합연구원에서도 지금 촬영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편집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내용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일 병원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의 김재일 원장이고요. 저 전공 분야는 신경과학입니다. 현재는 원장으로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원장님 처음에 2019년 한 12월 정도 되잖아요. 우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1월 달에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코로나19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오래 간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감이 없었거든요. 2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오래 갈 것이다. 네, 코로나가 이제 뭔지를 알면 제가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2002년에 사스라고 2002년에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가 2015년이에요. 그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인류에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알려진 게 7개인데 그 중에 그게 사르스, 메르스 다 코로나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정식 명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리나라는 그렇게 명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처음에 발생이 돼서 그런 거고 그 공식적인 명칭은 코비드 19라고도 해요. 그건 영어로 COVID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걸 영어로 해요. 그래서 코비드 19, 코로나 19 다 이제 같은 거고요. 세계 감염병 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학술적인 코로나 명칭을 보면 이게 어떤 거나 여러분 감에 올 수 있는 게 2012년 2월 달에 세계 감염병 위원회에서 정식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SARS 코로나 바이러스 타입 2. 그러니까 SARS 여러분들 2002년에 그 SARS하고 같은 사촌이에요.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한번 발생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왔어요. 동남아하고 중국에서 많이 난리가 났었고 2015년에 그 메르스도 그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이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중동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뿐이고 다행히 그 당시는 한 뭐 3, 4개월이면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독성이 소위 치명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독성이 세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인류와의 싸움에서 걔네들이 일찍 끝납니다. 센 놈은 일찍 하는. 근데 이 이번에 코로나 19는 좀 약했어요. 치명률이 약하다는 얘기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거 생각해서 아마 2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 뉴스에서도 그리고 우리 질병청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친구들 지금 가장 그 20대의 확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계층에서 이게 지금 많이 확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원장님. 맨 처음에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알파, 베타, 뭐 현재 델타 변이, 세타 계속 변이는 계속돼요. 네. 현재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 중인데 델타 변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감염력이 훨씬 세졌다는 거죠. 우한 바이러스는 한 2명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8명한테 감염시킬 수 있어요. 델타 변이 굉장히 감염력이 셉니다. 네. 그 매스컴에서 아마 좀 봤을 거예요. 그 비말이라고 그 안에 이게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한 1000배 이상 증폭이 빨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력이 더 세죠.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이제 감염력이 세지면 독성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델타 변이는 문제가 독성도 비슷해요. 초기에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 특징은 백신을 맞으면 네. 중환으로는 안 간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특징이고 델타 변이도 현재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걸려도 네. 그게 뭐 돌파 감염이 됐든 해도 그거는 중환으로 안 간다. 경미하게 끝난다. 일단은 이제 같은 그러니까 감염력이 더 세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이 시킬 수 있는데 일단 그 관건은 이제 백신이죠. 예. 결국은 그 소위 말해서 치명률, 사망률만 보면 그건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젊은 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을 좀 더 가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건강하니까. 네, 사망률을 보면은 뭐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사망률은 분명히 낮아요. 네. 하지만 이 걸린 다음에 문제는 걸린 다음에 본인이 딴 사람한테 가족한테 옮기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률이 낮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덜 그 위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제 백신이 중요한데 이제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취약 연세 드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먼저 맞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승인된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일단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안 됐거든요. 혈전 문제. 혈전은 뭐 하여간 문제가 요만큼 될 수 있고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보통 개발된 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한 1, 2년 만에 됐다는 의미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검증이 100% 다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 제한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 안 맞게 된 거죠. 나이 드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염이 더 세진 상황에서 백신 맞은 그룹은 고연령층이니까 그쪽보다는 백신 안 맞은 젊은 층에서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래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일단은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물론 언뜻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올 수는 있어요. 그 굉장히 확률은 적지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나 그게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신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학생 여러분들도 일단은 백신을 우선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원장님의 우리 단국대학교 식구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원장님이 간청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백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급적 빨리 맞는 게 좋겠다. 맞을 수 있을 때 맞아. 맞을 수 있을 때 맞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저도 좀 있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백신들의 뭐 차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백신을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백신이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의료진은 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네. 1차고 2차고 다 맞았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그게 이제 예방률로 보면 사실 그 퍼센트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퍼센트가 다는 아니거든요. 뭐 예방률이나 이런 게. 왜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예방률로만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예방률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예방률 한 70% 정도 돼 있어요. 그걸 많이 귀 기울이게 돼요.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뭐 화이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생각. 파이자가 한 95%, 예. 모더나가 94%. 네. 얀센은 이제 그 벨기에하고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얀센은 한 67%. 네. 근데 장점은 1회 접종으로 끝난다. 백신을 맞으면 빨리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혹시 걸려도 그냥 감기 같이 그 정도일 가능성이 많고 중환으로 안 간다. 실제로 젊은 분들도 중환이 있어요. 네. 사망률이 적다는 뿐이지 젊은 분들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파이자 모더나 맞아도 마스크 다 써야 돼요. 아직은 마스크 쓰고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네. 백신 자체로 100% 예방 100% 하면 제일 좋지만 백신은 어느 백신도 그런 백신 없어요. 100% 없어. 네. 그러니까 백신도 다 맞아야 되고 치료제도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여러분들 혹시 신종플루라고 들어보셨죠? 예. 2009년에 그 신종플루 때 난리가 났었는데 하루아침에 딱 끝났죠. 타미플루. 타미플루. 기가 막힌 치료제가 나오면 되는데 이 m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런 치료제가 이론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라는 것도 이제 경증에 쓰는 치료제, 중증에 쓰는 치료제 이런들이 하나하나 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도 다 맞고 그런 치료제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마스크 네. 엄청 중요합니다. 마스크 3개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발생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로가 되고 바이러스 잠복기 보통 그 2배 해서 그 다음까지 발생이 안 되면 그때는 종식 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같이 될 때까지는 같이 가야 돼요. 예. 제가 이쯤 되니까 그 요점 정리가 좀 필요한데 제가 원장님의 2번째 메시지는 그거네. 어찌 되었든 백신을 맞게 되면 치명률을 아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감기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백신 맞는 게 중요하다. 그건 이제 첫 번째 원장님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백신, 2번째는 위생관리, 뭐 손 씻기 등등의 위생관리, 그리고 3번째가 마스크. 이 3가지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거의 치료제까지. 치료제까지. 그 손 씻기하고 마스크를 조금만 제가 더 네네. 이게 워낙에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왜 쓰느냐 하면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거 이상으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보다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꼭 쓰고 손소독은 거의 그냥 제가 이제 농담을 하는데 닥치는 대로 손소독해라. 어디서 어디 이게 묻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이게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못 살아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이런 데 이제 묻잖아요. 네. 몇 시간씩 살고 그래. 이게 유리냐 뭐 플라스틱이냐 종류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다는데 몇 시간 막 그 이상 삽니다. 어디 혹시 가끔 뉴스 나오죠. 어딘가 묻혀가지고 그래서 손소독은 어디 가나 이제 소독적으로 하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비말이라 그러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나가는 게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공중에 붕 떠나는 것보다 침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섞여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말 상태로 하면 현재 알려지기엔 한 하루까지도 갈 수 있다. 비말로 가서 어디 묻으면. 그래서 마스크 꼭 써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손소독 끊임없이 닥치는 대로 해라.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병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저희가 세 가지는 잊지 맙시다. 이 첫 번째는 그야말로 백신. 기회가 되면 가급적 빨리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백신인지 가리지 말자. 두 번째, 손 씻기 그리고 이 알코올 소독 등의 개인 위생을 아주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또 원장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대신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이 최일선에서 의료진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의료진 굉장히 진짜 저도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헌신합니다. 단국대학교 암 전문센터를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250병상이고 병원 옆에 아주 지금 굉장한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아마 1월 달에는 아마 오픈할 것 같고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병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료를 할 겁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은 충청 지역의 이쪽에 대학병원으로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희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단국대학교에 이런 단국대학교 병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학생 여러분들도 한층 더 병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앞장서서 또 새로운 인식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도 우리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백신 맞으실 때 맞고, 그 다음에 예방,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규정을 위생 잘 지키고 하면서 앞으로 또 다음에 그야말로 종식되고 또 다른 또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뭐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 쑥스러운 자리인데요. 원장님의 이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기시죠. 예, 첫 번째 메시지, 백신을 우리 꼭 맞읍시다. 예,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어떤 백신이든 가리지 않고 맞아서 우리가 치명률을 좀 낮춰봅시다. 그리고 원장님이 당부해 주신 그 세 가지, 예, 백신,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예,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꼭 잊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빨리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같이 만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단국대학교의 식구들의 보금자리가 단국대학교입니다. 예, 그 보금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는 병원이 우리에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를 기대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